1번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금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그러면 열악 주거환경 1번은 맞네요. 2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 안에서 시행되며 정비구 아닌 구에서 시행될 수는 없다. 재건축은 정비구역 시행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X입니다.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거환경 기반시설 양호하나 더 읽을 필요가 없죠. 기반시설 양호는 재건축입니다. 4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틀렸어요.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는 주거환경 개선이고 5번 재건축 사업은 도정법상 정비구역 외의 지역 시행할 수 있다. 5번은 맞습니다. 6번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금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하게 시행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다. 양호 주거환경 재건축 맞습니다. 7번 중공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에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신축 비용보다 큰 건물은 노후 불량. 이거는 20년이 아니고 40년 X입니다. 8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오류가 있는 건축물 노후 불량이다. 이거는 O입니다. 9번 정비 기반시설은 국토계획 법률이한 공동구 이외 공동구에 해당된다. 뭐 또 나올 질문 아니겠지만 국계법령상 공동구, 국계법에 있는 공동구예요. 10번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예, 개념이 다 작으니까 맞네요. 11.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주차장은 공동이용시설이다. 예, 공원하고 주차장은 기반시설입니다. 12. 광장 공동이용, 광장 크잖아요. 이것은 정비 기반시설. 13번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은 공동이용 맞습니다. 14.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파장은 공동이용 맞아요. 맞죠? 구판장 공동이용 맞고 15번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은 정비 기반시설 맞습니다. 개념이 큰 것들이니까. 16. 대지라면 정비사업구역과 인접지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 이러면 안 되죠. 정비사업위에 조성된 토지고. 17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와 임차권자. 이러면 안 되고 임차권자가 아니고 지상권자. 정확히 표현하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임차권자 이래야 돼요. 지상권자, 임차권자 아니고. 18번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 소지한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정확히 맞고요. 19.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그 말이 있어야 된다고.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5. 20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5. 21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소지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죠. 지상권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22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맞죠. 23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소지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맞아요. 24. 재건축 사업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소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이게 또 그러면 안 되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야죠. 25번 건축을 얻어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5입니다. 26. 주택공사 등이라면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를 말한다. 자산관리공사 빼고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 27번 재개발 사업 시행 절차 순서에 따라 나열한 거. 사업시행인가, 정비개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정비기본계수립, 준공인가, 관리지붕인가 딱 그러면 기본계획이 우선입니다.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하고 구역지정.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지붕인가, 그 다음에 준공인가. 순서 찾는 것도 곧잘 나옵니다.
자, 132페이지 기본계획입니다. 1번 기본계획은 20년 된 수립해야 된다. 네, 10년입니다. 2번 기본계획 작성인의 작성 방법은 써놨죠. 모르면 간첩이다고. 누굽니까? 국장입니다. 국장. 3번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했으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국장에 보고해야 된다. 그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은 앞에 있으니까 함정 안 쓰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5.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10년마다 타당성 검토, 재검토는 5년. 5번 시군은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한다. 5년 단위 수립한다가 아니고 10년인데 시군은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한다. 오해했어요? 군. 예, 군은 제외입니다. 군은 제외. 군제외. 6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건축선 그러면 도로에서 2m 후퇴. 네, 구체적이요? 추상적이요? 구체적이면 기본계획이 아니고 정비계획이 있어요. 정비계획. 그러니까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보다도 정비계획이 있는 게 맞아요. 7번 산업의 유치 업종 및 배치계획. 산업이면 공장이거든요. 이 공장 중에서 무슨 공장을 유치할 거냐. 이것은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추상적인 거고 정비계획은 이 정비 사업할 때 이번에 무슨 공장이 들어올까 구체적 추상적 구체적이죠. 그것은 기본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이 있어야 돼. 그러면 8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근데 또 이제 9번처럼 나오면 좀 어려워요. 이것은 8번이죠. 8번은 좀 어려워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 이거는 포함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 이것은. 자, 이렇게 해서는 힘들고 8번 같은 질문은 오지선다로 넣으면 그러면 또 찾아낼 수 있어요. 그때는. 9번 기본계획 내용 중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도의 심의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본계획 확정할 때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변경하려면 또 심의해야죠. 경미한 변경은 안 하죠.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죠. 조건을 단 변경은 열의 9은 경미입니다. 열이 경미가 아니고 열의 9은 경미요. 그러니까 공동 이용 시설에 설치계 변경하는 이 정도는 경미로 본다 이런 얘기고. 10번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어디 예를 들면 제일 좋냐 그러면 창원하고 경남 예를 들면 아주 좋아요. 창원시장이 누굽니까? 안상수 시장이요. 옛날에 한나라당 당대표. 경남도지사는 누굽니까? 홍준표 도지사요. 두 분 다 당대표. 혹 때문에 거물. 둘이 한 사람은 대도시장하고 한 사람은 도지사니까 툭 하면 싸운다고. 대도시시장이 도지사한테 꿀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툭 하면 그렇게 싸운다니까 둘이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생각하면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그러면 창원시장은 들은 척도 안 한다고. 네 말 하든가 말든가. 대도시시장은 도지사 밑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간다고. 어디 가면 저기 국계법 가서 도시기본계획은 딱 한 번 도시기본계획. 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했으면 누구 서망인다? 도지사 승인. 그거 말고 대도시시장은 들어갈 일이 없어요. 모든 거는 독자 혼자 다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은 대도시장은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대도시장은 반드시 만듭니다. 반드시. 11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 아니할 수 있다. 5. 12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듣는다. 내가 14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14일은 모르겠지만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그거는 알겠어요. 그거는 14일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숫자 암기 안 합니다. 13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받습니까? 어디 시장은? 원주 시장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밑보이면 돈 안 줘요. 밑보이면 보증 안 준다고.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원주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누구? 강원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5. 14번 대도시 시장이 기본계획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받는다? 안 받아요. 지금 어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하고 한판 뜨자고 나오던데 지금? 어디 가요? 봤습니까?
성남시장은 대통령 한파대 그러 나왔는데 지금 성남시도 대도시 아닙니까? 인구 100만 해가지고 거기 성남시에서 지금 국가에서 보조 안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도시가 6개 있다면 우리는 6개. 예, 6개인가 5개 있는데 그런 세금이 좀 나오니까 지자체 세금이 나오니까 근데 그 세금을 갖다 국가에서 걷어다가 없는 지자체 공평히 나누지 이게 된 모양이요. 그러니까 성남시 거기 세금을 갖다가 1,000억을 가져가니까 성남시가 1조 예산이 5천억인데 거기서 1,000억을 가져가 버리면 성남시는 이게 또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강력 반발해가지고 지금 단식 투쟁 며칠 됐을걸요? 한지가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는 지금 모르는 거고 14번 대도시 시장이 기본계획 변경하면 절대 도지사 관계없어요. 본인이 직접 확정 15. 대도시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지방도의 심의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행정 협의 요청 무슨 소리요? 대도시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본인이 직접 협의하고 직접 심의해가지고 직접 확정하고 16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지체 없이 지자체 정부에 공식 아니고 고시 그 동그라미 줘요. 고시 합니다. 17번 기본계획 몇 년마다 재검토요? 5년. 타당성 검토는 의심하지 말아요. 5년. 이제 정비구역입니다. 1번. 134페이지 1번.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의 세입자는 지어야 된다. 주민공람. 정비계획 주민공람. 세입자는 주민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세입자는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세입자도 사람이고 주민이니까 당연히 보여줘야 됩니다. X. 2번.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계획 지정할 수 있는 권한 갖는다? 갖습니다. 3번. 대도시장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받는다? 안 받아요. 대도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구역 지정합니다. 4번.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다. 생각해봐야죠. 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조합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의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따지냐 여기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저기 조합 어디 정관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조합원들 총회 해가지고 정관 만들 때 거기에서 나옵니다. 5번 정비사업조합 정비구역은 도시환경정비네. 도시환경정비든 6번 재개발 정비든 정비구역은 싸잡아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된 걸 본다 그래야죠. 둘 다 맞는 거요. 135페이지 1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시정구 허가받지 않고 정비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다. 5. 2번 공유수분 매립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X. 3번 토지분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X. 4번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받아야 된다. 받아야죠. 받아야죠. 건축물 건축, 가설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받는 거예요. 5번 중목입 발전 허가받는다. 받아야지. 6번 공유수분 매립 허가받는다. 받아야 돼요. 7번 정비관의 이동이 용이치 않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는 행위 허가받는다. 받아야죠. 8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X 허가받아야죠. 9번 중목의 식재는 시정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X 식재도 허가받아야 되고 10번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 설치 허가받지 않고 5죠. 11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허가받지 않고 5. 12 경작일련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 5. 13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받지 않고 X.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 안 받고 하는데 경작지에서 하면 허가를 받는다. 경작지에서는 받는다. 14번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 비양정 허가 안 받습니다. 15번 이동이 용이치 않은 물건 한 달 쌓는 거 허가 받아야죠. 16 허가권자가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17 허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 변경 새로운 행위 변경 새로운 행위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허가죠. 허가받은 사람 변경이니까 다시 변경 허가죠. 변경 허가. 18번 허가받은 행위로서 정비계 지정고의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에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역 지정고시다고 30일 내 신고해서 갈 수 있다. 포인트는 30일. 5. 19번 정비기관에서 허가받은 행위는 국계법 개발인가 받은 거 본다. 본다. 5. 이제 해제 요청입니다. 1번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 자, 줄 잠깐만요. 자, 줄 긋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추진 해산 신청에 따라 거기까지. 끝나요? 네, 지금은 개정이 돼서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 부분 지워요. 딱 거기까지만 지워봐요. 그 부분만 지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읽어봅시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시군구청장 시도에게 정비기 해제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5. 맞는 거예요. 2번. 자, 또 줄 거 봐요. 조합원의 조합 해산 신청에 따라 거기까지. 그거 지워야 돼요. 개정이 돼서 지금 해제 사유에서 얘가 없어졌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워놓고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도에게 해제 신청해야 된다. 맞죠? 그렇게 하면 정확히 맞아야 된다고. 3번.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약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에 승인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에게 해제 신청해야 된다. 딱 나오면 정신 딱 차리고 자 2년 재개발이고 2년이 있고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 맞지?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가 있으면 2년이 맞는 거예요. 4번 정비 예정구역은 싹 읽어보고 몇 년이요? 3년. 그럼 맞는 거예요. 5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 소유자가 나왔어요. 4년이 나왔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5년 나와야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니까 2년이 있었으면 추진위가 있어야 되고 3년이 있었으면 조합이 있어야 되고 5년이 있었으면 소유자가 있어야 되는데 4년하고 소유자는 안 맞으니까 X죠. 그렇게 풀어야지 언제 이걸 2에서 푸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기해서 순간순간 그렇게 풀어줘야 돼요. 안전진단입니다. 1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외에 건물도 대상한다. XX 주택단지 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물만 대상입니다. 2번 안전진단 요청에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한다. 동의. 얼마 동의? 10분의 1. 10분의 1. 안전진단 신청하려면 10분의 1 동의. 3번 안전진단 요청할 때는 얼마 동의요? 10분의 1. X고. 4번 또 나왔네. 요청하려면 얼마 동의요? 10분의 1. 5번 시장 우선 진단 신청이나 요청이나 신청이 있으면 신청부터 20일 내 진단 실시 여부 결정 신청 통보. 20일이 아니고 30일. 30일. 첫 번째는 30일 함정 쓰고 두 번째 시장 우선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내 진단 실시해야 된다. 두 번째 함정이죠. 30일 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실시한다가 아니고. 두 번째 함정. 세 번째, 7번 시장 우선은 안전진단 신청 요청이 있으면 30일 내에 진단 실시 결정해서 지체 없이 시도에게 보고한다. 세 번째 함정이죠. 시도 보고가 아니고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그래서 함정이 3개 들어갔다고. 30일도 함정이고 실시 여부 결정도 함정이고 요청자 통보도 함정이고 세 군데 함정이 있다고요. 8번 주택의 구조 안정성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도가 인정하는 건물은 안전진단 제외한다.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인정. 9번 시도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예정격별 정비계 수입시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시장 군수입니다. 10번 천재지변은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제외된다. 이거는 맞죠? 시장 군수 인정. 5. 10번, 11번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계에 포함되어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건물 진단대상 대상이다. X 제외할 수 있다. 12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할 때 진단 실시해야 된다. 그러다가 깔려 죽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주택이 붕괴되는데 무슨 진단하냐고 말이 안 되고 X.
13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 진단 실시해야 된다. X. 결론은 시장군수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계속 내잖아 이걸 갖다가. 14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결정할 때 안전진단은 주택 단지를 대응 실시한다? 5죠. 안전진단은 주택 단지 내 건축물이니까 얘는 5. 15번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사업 시행령 결정한다. 예, 재건축 사업 시행령 결정은 시장 군수가 X. 16 시특법 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 안전진단 할 수 있다? 예, 공단 연구원 할 수 있습니다. 17번 안전진단 비용 항상 시장 부담 원칙이죠. X. 예, 18번 재건축 안전진단은 드는 비용 시도 부담 X. 원칙은 시장우수. 19번 시장우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어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 부담하지 않는다. 원칙은 시장우수고 요청하면은 그자에게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20 시도에서는 주택 투기 등 우려되어 재건축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건축 시행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하여한다는데 이거는 자 재건축 시행 결정 취소, 정비계 수립 결정 취소 그것은 시도가 하는데 취소하는 사유가 주택의 투기 때문에 시기 조정이 아니고 주택 투기 시기 조정이 아니고 안전진단이 적정했냐 부적정했냐 안전진단 검토 의뢰 결과 진단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비계 수립 결정 취소, 재건축 결정 취소해야지. 무슨 투기 때문에 시기 조정하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틀렸다, 내용이. 진단 결과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진단 결과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결정 취소할 수 있지만 투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기 조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요. 내용이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X. 21번 국장은 시장수의 정비계 수립 결정 취소 요청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 시도지사가 X입니다. 시도가 취소 요청, 시도가 141페이지 1번 재건축 사업은 인가부 등 관리처분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한다. 와, 재건축은 뭐밖에 없어요? 관. 재건축은 관밖에 없어요, 관. 이렇게 혼용은 주관경 개선이고 2번 주관 개선 사업은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 소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 방법이 한다. 의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수용, 환지, 혼용 방법이 의한다가 아니고 의할 수 있다. 3번 주관 개선 사업은 정비계 전부 수용해서 주택 건설하는 토지 소재의 우선 공급 방법을 할 수 있다. 5. 4번 주택 재개발의 인가부 등 관리처분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 방법에 의한다. 예, 의할 수 있다지. 5번 재개발은 환지, 공급 방법을 할 수 있다. 이러면 5지. 재개발은 관리처분 할 수 있다. 환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5. 6번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건주택이나 건축물 공급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은 관환 어디 있냐? 주거환경 개선에 관환 있고 재개발에 관환 있고 도시환경에 관환이 있습니다. 기억, 니엇. 143페이지입니다. 1번 주관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받으려면 주관 개선 사업 받으려면 똑바로 받든가 받지 말든가. 똑바로 받든가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천재지변 긴급 동의 없이.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액 쓰고 2번 주관 개선 사업은 정비계획 지정고시인데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야지. 엉터리고 3번 시장우선 천재지변 건축물 붕괴 우려해서 긴급히 주관 개선 사업 시행할 때 천재지변 긴급 동의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또 2분의 받아서 X. 4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3분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 주택공사 공동할 수 있다. 재개발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얼마 동의받아서
과반수 동의받아서. 그 다음에 5번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든가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시장공사 주택공사가 공동할 수 있다. 5번은 맞네요. 6번 재건축은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 단독 시행 들어가면 안 돼요. 재건축은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단독 시행이 안 돼요. 조합은 단독 시행이 되지만 소유자 단독 시행 안 됩니다. X. 7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시장공사 주택공사 등과 공동할 수 있다. 5. 8번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X. 그럼 뭡니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9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또는 조합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한 토지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 시장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있답니다. 5. 10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간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 2분의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등과 동의하면 시장공사가 직접 할 수 있다. 직접 할 수 있다. 그건 안 돼.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공사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유가 9가지 있는데 2분의 1이 맞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얘는 패스. 그것까지 암기 안 하니까. 11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7월 달 가서 이제 오지선다 하면서 그때 연습 따로 해요, 따로. 그때 가서 따로. 지금 연습이 안 돼요. 11번입니다. 시장우선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 목적 다소가 없다고 인정하면 조합을 대신해서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게 사업대행입니다. 사업대행. 12번 시장우선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과 같이 토지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자체 공고에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해서 알려야 되고. 13. 순환 정비 방식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건수는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재개발. 이런 거 눈치로 푼 눈치로. 지금 자 2번이 재개발, 3번이 재건축, 4번이 도시환경인데 원칙은 누가 한다고? 조합 소유자. 예외 누가 한다고? 시장공사가 나와서 직접 주택공사 지정개발자. 그 사유가 1, 2, 3, 4, 5, 6, 7, 8, 9 하나 툭 던지면 있다니까 지금 이런 얘기요. 거기 보게 되면 순환 정비 방식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14번 천재지변대로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군수가 직접 재개발 시행할 수 있다. 여기 있네. 천재지변 긴급 시장공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15번 고시된 정비기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예정부터 2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2분의 1인지 아닌지 숫자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사연이 있는데. 그런 숫자가 중요하면 암기하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암기 안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지선다가 다시 해야 되고. 145페이지 시공자 선정입니다. 1번 재건축 사업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해야 된다. 맞죠? 2번 조합 또는 소유자는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련법 규정에 한 시공자를 조합의 정관 등인 등을 벌여 수익이야 경쟁입장. 말이 안 되지. 아니 경쟁입장 문제가 아니고 이게 둘이 별개라고. 조합 따로 소유자 따로라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소유자는 사업시행 인가 받고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내용이. 두 개를 대충 묶어 썼잖아요. 1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 규약. 토지 등 소유자는 규약.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네, 경쟁 입찰이 아니고 규약이라고 규약. X. 4번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가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 선정해야 된다. 5번 주민대표회가 시공자 선정하기 위한 입찰 방식에는 일반 경쟁입찰, 제한 경쟁입찰, 지명 경쟁입찰이 있다. 이런 것까지 공부해서 문제 푼다, 알고 푼다 하면 한 5년, 10년 걸려요. 그냥 경쟁입찰 그거만 하면 되지. 일방도 아니고 일반 오타입니다.
일방이 뭡니까? 한쪽이 일방인데 그게 아니고 일반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6번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을 선정할 수 있다. 맞아요. 7번 좀 알아보세요.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을 할 때는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시공자가 뭐요? 나중에 집 지으러 올 사람, 그 사람한테 야, 저 철거도 네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철거도 네가 한다. 그런 계약을 맺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5입니다. 146페이지 추진위원회입니다. 1번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에마다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과반수 5인 이상 맞네요. 2번 가로이태 정비사업 시행하는 조합 설립할 때는 추진위 구성 안 합니다. 5. 3번 추진위 구성하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시장 승인한다. 국토부령 의심하지 말고 시장소 승인 맞습니다. 4번 추진위는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X네. 5번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5. 6번 토지 소유자는 추진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된다. 당연하죠. 만약에 조합이다 그러면 조합이 정하는 정관에 따라서 그 말할 거예요. 7번 조합의 정관, 초안 작성은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다. 정관 초안 만들어 보는 거 추진위가 할 수 있습니까? 있죠. 누가 초안 만들어 이제 총회에서 이제 그러다 수정 해가지고 이제 확정을 하죠. 추진위가 만들고 8번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추진위가 할 수 있나요? 네. 조합 설립 인가 창립총회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9번 계략적인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을 추진할 수 있나요? 있어요. 계략적인 계획서 만들어 봅니다. 있어요. 10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징수는 추진할 수 있나요? 동의 받아야지. 5. 11번 정비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내역 결정은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다. 조합원별로 얼마씩 부담한다. 그것은 일단은 조합을 만들고 추진위가 어떻게 가냐고 누가 조합원이 될지도 모르는데 조합을 만들고 먼저 조합에서 이게 사람별 분담 내역 결정 이것은 관리 처분할 때 나옵니다. 분양계획에서 너는 추가 부담금이 얼마, 너는 얼마 확 매기에 나온다고. 추진위 활성질은 전혀 아니야. 12번 토지 소유자 갑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했으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 10월 1일에 추진위원회가 인가권이 시장에게 보냈답니다. 시장은 갑의 차례에서 도입된 사실을 10월 5일 알았고 갑이 추진위에 발송한 차례에서는 2010년 10월 7일 추진위 도착했다. 동의 차례 현장 언제 발생하냐? 빠른 날. 자, 시장우서가 받아가지고 통지한 날, 추진위가 받은 날, 빠른 날. 누가 빨랐어요? 시장우서 통지가 빨랐죠. 10월 5일. 조합 설립 동의입니다. 1번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 설립하려면 시도인가? 말이 안 되지. 시장우서인가? 2번 재건축 사업 추진위가 조합 설립할 때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가지고 누구인가? 시장우서인가? 3번 건물의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의 신규 가입할 경우 조합원 동의 없이 시장우서에 신고와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게 뭡니까? 변경이죠. 변경.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어쩌고 저쩌고 있으니까 경미한 변경이지. 조합원이 7,000명인데 7,000명인데 그 중에서 자 101동 101호가 누굽니까? 갑이에요. 갑. 자 이렇게 해가지고 7,000명 모여서 동의 받아가지고 동의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더니 시장우수가 인가하고 고시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등기했어요. 뭐가 탄생이 됐어요? 조합이 탄생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이 이걸 갖다 을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팔았다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바뀌었지. 갑이 뭐로 바뀌었다? 을로 바뀌었다. 자, 주민 여러분, 자, 7,000명한테. 여러분, 미안한데, 얘가 팔아서 을이 됐는데 또 동의합시다. 7,000명 동의하세요. 나온답니까?
말도 안 되지. 이런 거 뭐라고요? 경미한 동의, 경미한 변경이니까 누구한테? 인가권자 시장사한테. 자, 이게 갑인데 을로 바뀌어서 이 말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런 것은 경미한 변경. 그래서 신고할 수 있다 옵니다. 4번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에 의한 토지 소유자 동의는 구두할 수 있다. 참았다가 이런 걸 오래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 내면. 서면동의입니다. 서면동의. 자, 5번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 안 그럼 딱 준비하고 공동주택 동별 과반수 그리고 전체 4분의 3 4분의 3 6번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 뭐야 방금 전 했는데 주택단지 안, 통,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7번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 설립한다.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재개발은 2분의 1 8번 재건축 추진위가 또 재건축이네 조합 설립할 때 주택단지가 아니답니다. 아니다. 자,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 3분의 2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니까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9번 가로주택이면 소유자 10분의 8 면적 3분의 2 10분은 엉뚱한 내용인데 주간개선사업은 정비계 지정고시가 있는 지정고시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얼마 동의를 받아서 각각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든가 주택공사 시행자 지정해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까지 보지 말아요. 또 나올 리 없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 3분의 1 동의. 세입자 얼마 동의? 과반수 동의 받아서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지정하든가 50% 초과 출자보험 지정하든가 이 얘기입니다. 다만은 보지 말고 또 나올 리 없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얼마 등요?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그만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11번 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위한 조합장의 임명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를 시장구수. 무슨 조합장의 임명동의 인감증명서 이 필요가 없고 조합서 인가받아 임원의 자격이 있다 없다 임원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서류가 들어가지 인감증명서 들어갈 성질 아닙니다. 엉터리 12번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구수는 지체 없이 지하철 공부에 고시합니까? 해서 알려줘야지. 13번 조합설립 인가받고 등기 안에서 성립하죠? 네,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조합원입니다. 1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계 밖에 소유한 토지 소유권자는 조합에 해당한다. X 안 그래야죠. 자, 2번 자, 2, 3, 4, 5 동시에 보면 똑같은 거니까. 자, 전부 다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시행하는 정비관에 소유한 자, 2번 전세권자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3번 지상권자 됨. 4번 건축민차권자 안 돼. 5번 토지지역권자 안 돼. 6번 토지 지상권자 재건축이니까 안 됩니다. 7번 도시환경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관의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에 해당한다. 예, 동의하든가 말든가 조합원이 5. 8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가 설립하는 조합원,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관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지상권자를 조합원한다. 도시환경이니까 정비관, 토지, 또 건축물에서 또 지상권자 되네요. 9번 토지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조합이 된다.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X. 10번 토지 소유권 수인공에 속할 때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한다. 5. 11번 토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공에 속하면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한다. 5. 12번 특유관리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 정비, 사업비,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예, 상속은 됩니다. 13번 특유관리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그 자에게 사면은 됩니다. 14번 주택법상 투기관리주간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인가 후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를 양수, 상속으로 양수했네? 조합원이 될 수 있다죠. 15번 투입가지고 조합설 인가호 재건축 토지를 매매 증기로 양수한다? 이거는 안 됨. 상속 이혼은 돼도 그거는 안 됨. 16입니다. 시행되는 조합설 인가호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 자격 취소가 없는 자에게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맞고. 현금 청산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하이한다면 하이한다. 하이한다. 17번 재개발이다 소유자 몇 명이냐? 1번 필지 샥 몇 명? 1명. 2번 필지 싹 몇 명?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에 있으면 대표하는 일입니다. (1번) 필지 몇 명이요? 1명. 2번 필지는요? 토지 소유자고 지상권자 있으면 대표하는 1명, 대표 1명. 문제가 이러고 나면 지상권 없다고 빼보면 돼, 빼보면. 지상권 빼버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으면 대표하는 1인이니까 지상권자 무조건 빼버리면 된다고 그러면은. 2번 필지 몇 명? 1명. 3번 필지 하나, 둘, 2명이지. 따로따로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F고 건물 소유자 지니까는 2명. 4번 필지가 하이라이트예요. 핵심은 4번 필지 몇 명? 다시 한번 몇 명? 마지막 기회요. 4번 필지 몇 명? 아니라니까 끝까지 함정 그러네. 함정이 거기다 함정이 지금. 1번에 A가 있었고 4번에 A가 있으니까 1번에서 A를 잡았으니까 혼자서 100개 가져도 1명이 1명, 100명이 하나 가져도 1명이고 그러니까 4번 필지는 꽝이에요. 꽝 없는 게 되는 거예요. 1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2번에다가 A 그러면 다 알아요. 4번에다가 A 거리가 좀 떨어지니까 몰라요. 이제. 얘가 얘라는 거. 그래서 1번에 1명, 2번에 1명, 3번에 2명, 그래서 4명. 18번 또 똑같은 문제예요. 자, 재개발입니다. 소유자 몇 명이냐? A, B, C가. 자, 이렇게. A하고 B하고 C가 땅 가지고 그 위에 T가 건물 가지고 있다. 재개발은 땅 따로 건물 따로라니까. 얘 하나고 얘 하나예요. 둘 다 각각 하나하나. 두 번째. 자, 2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2가 3개 가지고 있네. 그래봤자 하나예요. 그 다음 보게 되면 F가 건물 가지고 G가 여기다 지상권 가졌네. 그래봤자 하나예요. 그래봐. 대표하는 1이니까. 총 몇 명입니까? 4명. 19번에 읽어봤자 몰라요. 패스. 그런 거는 7월달 가서나 봅니다. 지금은 못 풀지만 7월달 가면 또 다 풉니다. 기가 막히게. 또 다른 방법으로. 자, 이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입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100명 미만인 조합은 감사두지 않을 수 있다.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조합장 이사 감사 무조건 있습니다. 2번 조합장이 자기일련 조합과의 소송에 있어서 누가? 감사가. 또 나와요. 3번 조합장 이사가 자기일련 조합과 계약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얘는 맞네. 4번 이사가 자기일련 조합과 계약에 있어서는 감사가. 맞네. 5번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업 다른 조합과 임원을 겸할 수 없다죠. 6번은 겸할 수 없다고. 5번은 있다고. 자꾸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겸할 수 없다가 맞죠. 7번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서에서 선임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잃지 않는다. 8번 또 나와요. 당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 효력 잃지 않는다. 9번 또 나와요. 효력 잃지 않는다. 10번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문제가 있죠 얘는.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11번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까? 조합장 이사가 감사는 임원이요. 임원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대의원에 가지고 안 돼요. 이것은 X. 14번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어요. 조합장만 돼요. 조합장만 대의원은. 이사 감사는 안 돼요. 15번 이사는 대의원 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자꾸 하고 싶은 모양이요. 이사하고 감사는 대의원 안 됩니다. 16번 임원이 같은 목적 정비 사업은 다른 조합에 임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7번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런 부분만 계속 나와요. 사업시행 일가입니다. 1번
정비사업 조합위원 재개발사업 시행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 인가받는다. 뻔하지. 인가권자 무조건 누구? 시장군수. 2번 시행 인가는 시장군수가 돼 정비계획 아닌 거에서 재건축 사업은 도지사승인 말도 안 돼요. 그것도 시장군수 인가입니다. 시장군수 인가. 3번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은 사업시행 내용이다.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그거는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돼요. 정비사업 안에서 지금 하는 얘기니까. 4번 정비계획에서 200m 내에 교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이 사업계획이 있어야 없어야 돼요?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육관과 협의도 해야 돼요. 협의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5번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대상지에 대한 입주자 혜택은 사업시행서 내용 포함한다.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나서 이 출제자들이 문제 내면은 법에 있는 거 싹 긁어 와가지고 그대로 내든가 아니면 바꾸든가. 없는 거를 가져왔네. 없는 거는 절대 안 낸다고. 있는 거를 긁어 와가지고 그대로 낼래 아니면 말 바꿀래 이런 얘기요. 느낌상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이것은 조합원의 입주 대책이다 그러면 인정하겠지만 어떻게 일반 분양에 대한 입주 대책을 쓰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요. 얘는 느낌이 이미 바꿨다 지금 이런 얘기고. 6번 임시 수용시설 포함한 주민의 이주 대책은 사업계획서에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8번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건축계획도 사업계획서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사업시행계획서는 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해료 텔레비전 설치, 범죄 예방 대책 이걸 어떻게 출제자가 생각했겠냐고. 법에 있으니까 긁어왔지 지금. 근데 바뀐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있다. 시험장 가서 이렇게 처음 본 질문들이 막 튀어나온다니까. 당황하면 안 된다니까. 공법은 그 문제 볼 때 항상 법조문에 있는 것만 가져온다. 법조문 가져와가지고 말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느낌상 바꾼 느낌이 나냐 안 나냐. 그걸 눈치를 채라고. 바뀐 느낌이 납니까? 뭐 없네.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된다고 하면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야 된다고. 8번, 9번 사업시행자, 시정, 주택공사 등을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회개최해서 조합원 동의 받는다. 옵니다. 10번 200m 내에 교육시설에 설치했으면 교육관과 협의 좀 합니까? 해야죠. 11번 정비계획 아닌 구역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누구 심의라고요? 어디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오고. 12번 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받은 후 대지 면적 10%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 이 정도야 가볍게. 자, 인가받았죠? 변경 인가 받아야죠. 경미한 변경 인가 안 받죠? 딱 10% 이내면 알잖아. 이 정도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 인가 신고한다. 오. 13번 정비사업 조합위원 재개발사업 시행할 경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성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 위치 변경은 변경을 받는다. 몰라요 처음 봐가지고. 근데 변경은 변경인가 받는다. 경미한 변경 안 받는다. 경미인지 아닌지 어디 가냐. 열에 9번 경미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풀 때는 경미라고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경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오지선다를 가게 되면 얘 경미다 그러면 답이 2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는 그때 판단 다시 해서 잡아낸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12번 문제 못 잡으면 되지만 오지선대항을 넣고 보면 그때 가면 잡아낸다. 그때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배울 게 있고 그때 가서 또 배울 게 있다는 얘기야. 약간씩 문제 푸는 방법을 더 배운다는 얘기야. 14번 재개발 사업 시행할 경우 사업 시행 계획서에 일부 건물의 전체 리모델링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15번 지정개발자가 도시환경 100분의 얼마 예측? 20. 숫자니까 확 바뀌잖아요. 100분의 20 예측할 수 있다. 20. 16번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끝나면 돌려줍니까? 돌려줘야 돼요. 17번 사업시행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하고 일반인이 공람행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공공으로 통지한다.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맞는 겁니다. 통지는 한 명 한 명 알려주는 건데 이것도 법에서는 알려준다 그래요. 그래서 어른 표현이고. 1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는 주간기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외 소유한 임대시설에 임시 거주하거나 주택장 및 융자할선 등 임시 수행상 조치해야 된다. 딱 읽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하이한다. 포인트가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이한다. 그러니까 5.
2번 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소에 필요한 건축물 상증 받았음에도 건물의 매매계획 3자 체결돼 있는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3번 자 주거환경사업 시행자 임시 수용에서 지자체 건물을 쓴다. 지자체는 3자 매매계획 체결했더라도 거절할 수 없다. X 있다. 4번 시행자가 재개발한다. 국가의 시설 임시 수용소를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된다. 면제. 5번 정비사업 조합 재개발 시행한다. 철거된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서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 건물을 일시에 사용할 때 사용료 대부로 면제. 6번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 기존 건물 철거 공사계약 포함한다. 이것 좀 말해놓으세요. 네, 시공해서 선정할 때 시공자는 건물 지으러 왔지만 철거도 네가 한다. 맞는 말이고. 7번 정비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치법 사업 인정고시 있는 걸 본다. 8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조를 받을 때 국민대체권 매입규정 적용 안 한다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안 사는 거예요. 9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전세권 설정 목적 다소가 없을 때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고. 10번 자 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했으면 시행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고. 11번 지상권 전세권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고. 1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금전 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지. 13번 자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해야 될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부담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 부담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결론은 소유자가 내놓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임차권자 나가야 되고 돈 빼줘야 되겠고 일단은 시행자 네가 먼저 돈을 줘라 지금 이런 얘기지. 얘는 X가 되고 14번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의 반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은 증여 의무 이행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영유권자. 돈 주고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영유권자 권리보호차원에서 대신 주는 것이지 증여 의무 이행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15번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주임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죠. 한다 했으니까. 16 또 나왔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을 받은 때 등기할 때 채권 매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 17 재건축 사업 시행하면서 조합사업 인가 현재 조합은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는 누구를 본다? 조합 소유로 본다. 그러니까 얘기했죠. 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조합 소유로 봐야 됩니다. 1번 관리처분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 유효하다. 이건 판례 문제인데 자 일단 인가를 받았어. 인가 받았는데 관리처분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어요. 반대에 가만히 있겠어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인가권자가 모르고 인가를 했다고. 인가했지만 이 관리처분계는 무효입니다. 무효.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니까 무효. 이거는 법이 아니고 판례 문제 이것은 지금. 자 2번 분양신청기간은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2인을 하는 게 원칙. 예외 20일 있으니까 원칙 그랬어요. 맞는 거고. 3번 시행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하지 않으면 토지 건물의 그 밖의 권리 경매처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 네. 좋은 나라지 좋은 나라. 어떻게 무서운 나라냐고. 분양신청 안 하면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현금 청산돼야지. 무슨 놈의 경매처분하냐고. 말이 안 되지. 얘는 엉터리고. 3번 관리처분계 수립 변경 중지 폐지했으면 어쩝니까? 시장으로서 인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4번 자 5번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수립해서 시장으로서 인가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를 중지할 때는 어쩐다고? 변경 중지 폐지 그냥 어쩐다고? 인가라고 인가. 이거 어쩌고저쩌고 말이 없잖아요. 경미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인가. 6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이 관리처분계에 경미하지 아니한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 조합원청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사정만 가지고 자 조합이 관리처분계에 경미하지 아니한 내용의 변경. 경미하지 아니한 내용의 변경은 중대한 변경. 중대한 변경에서 조합총회 재개를 거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총이 어쩌라고 다시 해라. 없는 게 있습니까?
오지 그러면. 예. 이것도 판례니까 지금 문제가 좀 이러고 나왔어요. 맞는 말입니다. 7번 관리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해 된 이유 관리처분 변경할 때 변경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관리처분 절차 다시 받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자 8번 8, 9, 10 8, 9, 10 똑같은 문제입니다. 눈치로 1초 만에 툭툭툭 나가는 거요. 관리처분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를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추산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다. 9번 분양대행사 소유권 권리명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된다. 10번 어쩌고저쩌고 포함된다? 된다. 이 얘기라고 지금. 관리처분의 내용에 있는 것을 갖고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묻는 게 뭐라는 걸 빨리 파악하라고. 이거 관리처분 내용에 있나 없나 물어보는 거 무조건 있다. 11번입니다.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증가 감소해서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물에 필요하면 감소해서 적정 규모에 되돌아간다? 오네. 12. 너무 좁은 토지 취득한 자는 현금 청산 풀어 할 수 있다. X. 13.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고. 14. 재해 또는 위생성 위해 방지해서 토지금을 조정할 특별 필요가 있으면 관리처분계로 건축물 일부와 건물의 대지 공유지분 줄 수 있다. 오고. 15번, 16번 동시에 봅니다. 동시에.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15번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 16번 사업시행 인가 신청 기준 둘 중에 하나 틀렸어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언제 날짜라고?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분양 신청기 만료일. 그러니까 15번을 맞고 16번에 틀렸어요. 암기 좀 해야 된다고. 17번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 포기하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할 때 초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합의. 자, 초합은 5,000명, 5,000명, 초합은 5,000명, 초합 5,000명. 자, 관리처분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해가지고, 자, 초합은 총회합니다. 총회. 자, 다들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총회 거쳐가지고 인가 신청하니까 시장이 그래 관리처분계획을 잘 만들었다 인가고시했어요. 확정돼서 확정했는데 이 관리처분이 자 1번 조합은 누구냐? 캅 101호 캅인데 캅이 관리처분할 때 너 분양받을 거야? 분양받아야지. 그래서 얘가 주택을 분양받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총회에서 인가 나가지고 확정됐다고. 그 상태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캅이 나 분양 안 받을래. 아무래도 안 돼. 분양 안 받을래. 그러니까 그래 너한테 뭐 준다? 그러면 임대 줄게. 여기 들어와서 임대 주기로 했다고. 바꿨다고. 자 5,000명한테 조합은 여러분 미안한데 캅이 분양 안 받고 임대 준답니다. 우리 총회 다시 합시다. 빨리빨리 나오세요.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이런 걸 어쩐다고 시정사한테 캅은 분양이 아니고 임대를 바꿨다라고 통지만 신고, 여기서 말하는 신고를 통지 알리는 개념. 그러니까 17번은 이거 뭡니까? 이거 뭐 경민의 그 정도는. 그래서 조합총회 의결하지 말고 시정사한테 신고. 18번 관리처분계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변경할 때 또 변경 인가 받을까요? 신고할까요? 신고. 100% 찬성했으니까 신고. 19번 정비계획 지정된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0번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한 경우 2개만 주는 게 원칙입니까?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까?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21. 재건축 1세대가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둘 이상 줄 수 있다? 원주에서 재건축하면 몇 개 받는다고? 다 받는다고 다. 그러니까 둘 이상 줄 수 있다? 있다 그래야지. 과밀박 재건축은 가진 만큼 줄 수 있으니까. 22번 과밀박 재건축 토지 소유자에게 1세대 1 이상 주택을 소유할 때 1주택을 공급한다. 아니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래. 재건축이니까.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23번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보유하지 않고 국가지하주 주택공사 등이 아니다. 그건 아니지. 그러면 걔한테는 원칙은 하나 주는 거예요. 예외 최대 2개까지 줄 수 있고. 24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25.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있다고.
26. 재건축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수. 기업 과밀한 투기과열지구 사업주계 1세대 3주택 3개. 과밀한 투기과열지가 아니면 재건축은 3개까지. 2번 과밀박 그러면 다 받는 거지. 과밀박 재건축이면. 1번도 3주택, 기역도 3, 니은도 3입니다. 27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받아도 정전토지 사용할 수 없다.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면 정전토지 사용수가 안 되는데 시행자 동의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28번 사업시행자는 기존금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인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기존금을 철거해야 돼요. 순서가 뒤집혔어요. 9번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에 따라 관리한다. 분양계획대로 분양한다. 5입니다. 그것은 5. 30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정비관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 포함한다. 지상권자는 분양권이 없어요. 지상권자는 분양권 없는 거예요. X. 31번 재건축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이런 건 눈치로. 전원 동의 받으면 따로 정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이따지 100%가 찬성했는데. 32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하면 정전토지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 인정받는 대지 건물에 그대로 옮겨갑니다. 설정된 걸 본다. 5. 3, 3 좀 어려워요. AC B구역 재개발 AC입니다. AC 그리고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AC에서 재개발하는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 작성 위해서 정전토지 가격을 A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고시를 기준으로 B 시장이 추천한 C 감평업자가 평가한 감평업자 4인이 평가한 경우 산술평 산정했다. A, B, C 중 옳은 걸로 모두 일가한 것은 자 생각합시다. 정전토지 건물을 언제 날짜 평가한다고?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러면 A는 맞았네. B. 자, B 잘 봐요. 재개발이죠, 재개발. 재개발은 누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 시장군수. 재건축 가로주택은 시장군수 1인 이상, 총회 1인 이상.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시장군수 2인 이상. 그러니까 시장이 추천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시장이 추천했는데 지금 시장이 선정해가지고 계약서 써요, 계약서. 그러니까 시장이 선정 계약한 A씨니까 시장이 선정 계약한 B 틀렸고 C 감평업자 몇 인 이상이 평가한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술평균이니까 2인 이상이 4인이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2인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A하고 C가 맞았는데 해설이 틀렸으니까 해설 수정. 해설에 B도 맞았다 했는데 B 지우고 그 문제 이 15회 때는 B가 맞는데 지금 법이 개정됐다고. 이제는 시장 군수가 추천이 아니고 선정 계약한 말이 바뀌었으니까 해설에다 B를 다시 써야지. B를 지우고 B 지우고 밑에다가 B 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그렇게 써놔야죠. 자, 이제 164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면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때 준공을 받는다. 간혹 가다가 어이없는 문제가 나와요. 시장 군수가 검사권자인데 지가 누구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자기가. 시장 군수가 시행자면 검사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자기가 검사할 사람이니까. X. 2번. 시장 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가 허가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지. 3번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이전 고시 다음 날, 고시 다음 날. 4번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며 종전에 건물에 설정된 저당 등기등 권리는 소유권 이전받은 건물에 그대로 옮겨간다? 5고 옮겨가는 거 5요. 5번 토지건설 사업 시행되는 다른 법률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을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 다시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공사를 바보로 만들어놔야 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토지공사가 다른 법에서 자체 처리했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끝내야지. 준공검사 또 받으라 그러면 토지공사가 바보. 그러니까 이것은 엉터리 따로 검사 받는 게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거기에서.
6번 토지공사의 시행자가 다른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 준공인가 받은 걸로 봅니다. 인정해야 돼요. 7번 토지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공사한테 통보했으면 분양 대상자에게 자 이래서 준공인가 받았습니다고 알려줘야 된다고. 맞는 말이고. 8번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공사는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고. 9번 시장공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에서 필요한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행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검사 필요하면 하의한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하의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요.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지점 이건 안 좋은 문제. 10번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공사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입주된 데가 그 건물을 쓰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까? 있다지 있다. 166. 자 마지막입니다. 1번 청산금을 산정할 때 정전 소유했던 토지 건물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은 이런 거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리면 토수리한 그것은 청산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환지 계획, 분양 계획 만든다는 거고 청산금은 이런 거를 고려 산정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맞다. 무조건 맞다. 2번 사업시행자는 정거이나 총회 결정에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있다니까. 이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여기 차이도 1억 난다는 것은 관리청계 인가고시부터 이전고시 중간에 몇 번 나눠서 주고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3번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 관리청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고. 4번 소멸시 몇 년? 5년. 5번 청산금은 일시 지급하고 분할 안 됩니까? 분할할 수 있습니다. X. 6번 정비사업 시행령 내 건축물 저당권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 맞네요. 7번 청산금 납부할자가 납부 안 하면 시장구순이 시행되는 지방세법제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8번 청산금을 납부할자가 납부 안 하면 시장구수가 아닌 시행되는 시장구수에 징수 위탁할 수 있다. 9번 있고 그래 4%고. 자 9번 청산금 소멸시 몇 년이요? 5년. 자 맞았어요? 틀렸어요? 9번 그러니까 5년보다 더 중요한 뭐라고? 다음 날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 염두에 줘야 돼요. 5년이 딱 맞게 나왔으면 앞에를 봐야 돼요. 다음 날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다음 날이 없어가지고. 10번은 6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상대이니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도정부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건축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